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간호사이기도 하고요. 요즘같이 평화롭고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날들을 보내고 있노라면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잊고 살곤 하는데요. 저도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경험하고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러하듯 처음부터 남편이 그런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인 것을 진작 알았다면 저 역시 결혼 따위 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정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소개팅이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시숙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당시 전 지금처럼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시숙은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죠. 평소 저를 좋게 봤던 시숙이 남동생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거절하기 곤란했던 저는 맛있는 밥이나 먹고 오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훈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아예요. 날씨가 많이 춥죠? 이거 손난로인데 충전해서 계속 쓰시면 돼요.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성아씨 드리려고 같은 걸로 사서 가지고 왔어요. 소개팅 기념 선물입니다. 네? 어머, 저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사실 형 병원에 갔을 때 성아씨 보고 반해서 제가 소개해달라고 졸랐어요. 형이 계속 아무 말도 없길래 당연히 거절하신 줄 알고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신다고 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건네받은 손난로는 너무 따뜻했어요. 따뜻한 손만큼 그날의 분위기는 내내 따뜻했고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좋고 따뜻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여러 번 만나보게 되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음이 가던 남편과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번의 봄이 지나가던 어느 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숙은 비혼주의라 저희라도 먼저 빨리 결혼하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다들 축복해주는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그만큼 슬기롭게 현명하게 화해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다툼이 있다고 해도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런 저희에게도 큰 다툼거리가 다가오고야 말더라고요. 그 다툼의 시작은 시모였어요. 당시 시댁엔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가 돌아가신 것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시부가 쓰러지시게 되었고 몇 번의 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운명을 달리하시고야 마셨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시모는 많이 힘들어했고 시부와 함께 살던 집에선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다며 무작정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와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상의도 연락도 없었죠.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이 짐은 뭐예요? 나 도저히 그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어. 집 구하는 대로 다시 나갈 테니 잠시만 여기서 지내마. 처음엔 우리 장남한테 가려고 했는데 거긴 내가 지낼 방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다 큰 아들이랑 한 침대 쓸 수도 없어서 말이다. 잠시만 지내도 괜찮지? 내가 계속 영감 생각이 나서 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딱 잘라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금방 나간다고 하니 잠깐은 충분히 모실 수 있다 싶었어요. 네? 아,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아니야. 내 2달이 멀쩡한데 나 혼자 오면 되지 뭐. 그리고 연락하고 말고 할 정신도 없었어. 계속 울기만 하다가 이러다 나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짐 싸서 나와버렸거든. 그나저나 내가 저 작은 방 쓰면 되지? 내 이불은 내가 챙겨왔으니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 시모는 자연스럽게 작은 방에 짐을 풀었고 그렇게 시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갈 것처럼 굴던 시모는 3달이 지나도 나간다는 소식이 없었고 처음엔 눈치를 살피며 뭐라도 도와주려고 안달이던 시모는 점점 저희 집에서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죠. 예, 아침에 죽이 뭐니 죽이. 자고로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나가서 힘을 잘 쓰는 거야. 내일부턴 죽 말고 제대로 된 밥상 차리거라. 저도 처음엔 밥을 줬었는데 싫대요, 아범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화하기도 힘들다고. 간단하게 죽 해달라고 해서 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도 밥으로 차릴까요? 그래? 그랬다면 뭐 됐다. 우리 아들이 죽 먹고 싶다고 하면 죽 먹어야지.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죠. 식탁에서 시작된 시집살이는 거실 청소로 이어진다 싶더니 어느 날은 멀쩡한 그릇을 다 꺼내 새로 다 씻고 닦으라고 하더군요. 아가야, 주방의 그릇들 좀 다 꺼내보거라. 네? 그릇은 왜요? 왜긴 왜야. 정리도 할 겸해서 다 꺼내서 깨끗이 씻고 물기 없이 싹 닦아 넣으려고 그러지. 굳이 왜 그 고생을 해요, 어머님. 어차피 자주 쓰는 거 말곤 가끔 쓸 때마다 씻어서 써요. 지금 어지럽게 정리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깔끔해서 정리도 잘 돼 있는데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 너는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원래가 한 번씩 그릇 다 꺼내서 씻고 닦고 해주는 거야. 넌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니? 여기서 친정 이야기가 왜 나와야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소한 트집선을 넘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이 일을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다투기 싫어서 그냥 넘겼다간 앞으로 제 생활 역시 생각보다 많이 고달파질 거라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전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애쓰는 시모에게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친정 이야기 그런 식으로 꺼내시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릇이 한두 세트도 아니고 어느 세월에 언제 다 꺼내서 씻고 닦아요? 정 그렇게 찝찝하시면 저 식기세척기 하나 사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범이 식기세척기 이야기하는 거 두 식구 생활하는데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정기적으로 그릇 씻어내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선물 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장만해 주세요. 그러면 그릇 다 꺼내서 세척기 돌리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건조까지 다 해서 나온대요. 어때요? 식기세척기? 네, 이참에 하나 장만해 주세요. 얼마 안 해요. 100만 원은 넘을 거고 200만 원은 안 되는 걸로 잘 골라볼게요. 200만 원? 예, 그냥 둬라. 무슨 그릇 하나 씻겠다고 그 돈을 써? 됐어. 요즘 애들은 뭐든 다 돈으로 해결하고 들어서 문제야. 다 사람 손이 가야 깨끗한 법인데. 에이, 어머님. 요즘엔 기계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사람 손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살균 건조까지 시켜줘서 위생적으로도 좋대요. 말 나온 김에 알아볼까요? 요즘엔 인터넷 주문도 잘 돼 있어서 굳이 매장 갈 필요도 없는데. 됐다니까. 그냥 꺼내지 마. 쓸 때마다 하나둘 씻으면 되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하거라. 밥 때도 아닌데 시모는 밥을 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제가 참지 않고 입을 떼기 시작하자 시모와 제 사이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전 결국 남편에게 닥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 집은 알아보고 있는 거야? 집? 그럼 열심히 알아보고 있지.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네? 그런데 갑자기 집은 왜?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금방이라도 나가실 것처럼 집으로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신 게 언젠데. 온다 간다 말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지.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요즘엔 어머님께서 사사건건 다 뭐라고 하셔서 너무 힘들다고.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내가 불만이시면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나가시면 되잖아.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집 처분한 돈 가지고 계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나저나 엄마가 왜 그러지? 당신한테 많이 잔소리해? 많이 정도가 아니야. 매번 똑같이 간을 하는데 어느 날은 짜다고 혼내고 어느 날은 싱겁다고 혼내신다고. 들어가는 간은 매번 똑같은데 그것뿐인 줄 알아? 기껏 다 정리한 수건을 다 꺼내서 다시 빨라고 하지를 않나.
스팀 청소까지 다 해서 먼지 한 톨 없는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다시 닦으라고 하시질 않나.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지. 이야, 우리 엄마 심했네. 내가 상황 보고 한마디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응?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집 구해서 나가게 하시라고.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마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따로 사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으니까 화 좀 풀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집 알아보고 계신다니까 곧 나가실 거야.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하는 둥 마는 둥 성의 없는 대답을 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시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편도 나서 집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곤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시모가 나가는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뒷정리하던 저를 불러 앉힌 시모의 입에서 아주 기막힌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너 그거 빨리 마무리하고 네 아주버님 집에 좀 다녀오거라. 비밀번호는 내가 알려주마. 네? 아주버님 댁은 왜요?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밑반찬도 좀 해주고 와. 노총각 혼자 사는 꼴 뻔하지 않겠어? 내가 여기서 따뜻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장남 걱정되어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청소도 깨끗하게 좀 해주고 먹거리도 좀 해놓고 오거라. 하는 김에 우리 아들은 고기 좋아하니까 갈비찜 같은 것도 좀 해서 넣어두고,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해서 당장 먹을 건 냉장고, 아닌 건 냉동실에 넣어두고 말이다. 밥이 안 넘어가기는 끼니 때마다 고봉밥을 먹은 것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잘도 졌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이 안 넘어가면 본인이 직접 해주면 되는 일 아닌가요? 가족끼리 돕고 살고 혼자 사는 시숙 돕는 건 저도 좋은 일이고 충분히 베풀 수 있는 호의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시모가 저에게 말하는 투는 저를 그냥 부려먹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런 행동에서 저는 호의 따윈 베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거기까지 가서 집안일을 해줘야 해요? 왜라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너 내 아들이랑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니? 다 우리 장남이 소개해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잊었어?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했던 거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무심한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준 사람인데 너희만 행복하게 살면 끝이니? 나 같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는지 말이야. 어머님, 저랑 아범 만나게 된 건 아범이 저 소개해달라고 아주버님한테 조르고 또 졸라서 만나게 된 거고요. 설사 아주버님이 저희 결혼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한들 제가 그 집안일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아주버님 살림까지 살아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 아주버님이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가서 하세요. 아니, 왔다 갔다 고생할 필요 없이 어머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쯤 되니 시모가 섭섭해하든 말든 시모의 감정과 상관없이 입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과 살고 싶어 결혼을 한 것인지 시숙의 가정부 노릇이나 하려고 한 결혼은 아니었으니까요. 시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제가 시숙 집으로 가라는 말을 트집 잡아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명령질이야.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너희 친정에서 이렇게 하라든?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설교짓이나 하면서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게 굴라고 가르쳤냐 이 말이다. 그러는 어머님 친정에선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를 이 집 저 집 하녀 노릇까지 시키라고 가르쳤어요. 아니면 어머님 말씀대로 저를 무시해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거기까지 가서 집안일을 하라고 하세요? 부탁을 하셔도 고민될 판국에 완전 막무가내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저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그러니? 난 그저 우리 장남이 걱정되어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이지. 너 그렇게 사람 오해하고 그러면 못 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절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듯 저도 어머님 무시해서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라고 한 말 아니라고요. 전 그저 어머님이 아주버님 걱정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시니 그럴 바엔 아예 아주버님 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왔다 갔다 차비도 아끼고 사랑하는 장남 곁에서 마음껏 챙겨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저를 가자미 눈으로 쏘아보며 건방지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 비난하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크게 입 밖으로 내면 제가 또 뭐라 말할지 겁이나 중얼거리는 시모를 보면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중얼거리는 시모에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머님 집은 구하고 계세요? 벌써 반년이 다 돼가는데 소식이 없으셔서요. 저 사실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 힘들어요. 어머님이 언제부턴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저도 다 느껴져서 마음도 아프고요. 시모는 이야기가 집으로 전개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눈만 껌뻑껌뻑.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해 웃음이 비집고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제가 시모와 한평생 살겠다고 하고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잠시 모시고 사는 것뿐인데 어쩌면 저리도 멍청하게 제게 10이란 시비는 다 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이럴 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까진 없더라도 적어도 함께 사는 사람 대 사람으로 상호 존중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적어도 이상한 트집을 잡아 시집살이를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시모는 그마저도 자제하지 못해 제 입에서 결국 이런 말을 나오게 만들고야 말았으니까요. 저도 웬만하면 시모의 입장을 생각해서 며느리인 제 입에서 나가라 마라 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결국 이런 말까지 하고야 만 것이었죠. 시모는 제 말에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본다 싶더니 이내 말까지 더듬어가며 태세를 전환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널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그러니? 나 너 마음에 들어. 나 너 좋아하는데 몰랐니? 정말요? 전 요즘 계속 작은 일에도 크게 짜증도 내시고 자꾸 이런저런 일 시키시는 것 같아서 저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면 안심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계속 살다간 감정 상할 수도 있으니 빨리 집 알아보셨음 해요. 어머님도 같이 사는 거 불편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내가 언제 짜증을 그렇게나 냈다고 그러니? 어찌됐든 내가 좀 알아보긴 하마. 요즘 마땅한 게 없던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볼게요. 뭐? 아니다. 내가 알아보마.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알아봐야지. 아니에요. 저도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야 좋은 집 빨리 구할 거 아니에요. 이미 말은 뱉어버렸고 전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제가 말한 대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괜찮은 집이 있으면 시모와 함께 보러 가기도 했죠. 시모는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싫다고 하긴 했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집을 보던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전했던 듯 하더군요.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으니까요. 저기,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할 말? 뭔데? 뭐길래 이렇게 내 눈치를 봐? 그게 우리 엄마 그냥 우리랑 조금만 더 살면 안 될까? 아무래도 엄마 혼자 지내는 거 내가 불안해서 그래. 평생 살자는 거 아니고 엄마 마음이 조금만 더 안정될 때까지만 살자. 때가 되면 내가 나서서 엄마 내보낼게.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1년이 2년 되고 2년이 20년 되는 법이야. 지금도 봐. 길어도 한두 달이면 될 거라고 해놓고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다고. 어쨌든 난 절대 싫어. 그렇게 싫다고만 하지 말고
조금만 좋게 생각해줘. 우리 엄마가 민폐만 되는 건 아니잖아. 살림도 도와주고 청소도 그렇고 여러모로 당신한테도 도움되지 않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남편놈은 가정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우라가 다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도움? 도움이라고 했어? 당신 도움이라는 단어 뜻을 몰라? 왜? 아니야? 도움은 개뿔. 어머님, 나한테 뭐까지 시킨 줄 알아? 나한테 글쎄 아주버님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까지 해라고 하더라. 갈비찜은 소분해서 얼려두라고까지 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앞으로 쭉 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살라는 말 아니겠어? 그것뿐인 줄 알아? 말끝마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은 어떻고 내가 그런 말, 그런 취급까지 받아야 해? 오죽했으면 내 입에서 어머님한테 나가라는 말까지 했겠냐고. 당신은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때껏 참아온 내 입에서 어머님 나가라는 말까지 나왔으면 그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 전 숨도 쉬지 않고 시모와 있었던 일을 쏟아냈고 남편은 몰랐던 사실에 당황한 듯 움찔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인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설득하려 애썼어요. 그랬어?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해서. 내가 미안해. 그런데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너무 큰일을 겪기도 했고 그래서 엄마가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당신한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같이 살자. 응?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난 싫어. 이대로 같이 살다간 나랑 어머님 진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서로 감정만 상할 거라고. 그때 가서 진작 따로 살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결단 내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하고 집이나 알아봐. 끝까지 제가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더는 설득할 말이 없었는지 화를 내며 나오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우리 엄마 저대로 혼자 내보냈다가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물어? 할 말 없으니까 이상한 말로 억지 부리지 좀 마. 그런 식이면 나도 지금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나 우울증 걸리면 어머님이랑 당신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이 왜 우울증에 걸려? 그리고 지금 우울증 걸리지도 않았잖아. 당신이랑 우리 엄마는 다르지. 그러는 어머님이 왜 우울증에 걸려? 어머님도 지금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잖아. 한 채 다른 점이 없으니까 계속 같은 말 시키지 말고 집이나 알아봐. 알겠어? 여보, 난 진짜 이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매일같이 괜한 일로 힘 빼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래, 일단 알겠어. 남편은 결국 저의 완강한 태도에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으니까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난 후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모의 맞은편에 앉았고 제가 자리를 잡으니 두 사람은 제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기 아가, 그게 말이다. 내가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집 처분한 돈 우리 장남 다 줘버렸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우리 장남이 주식을 좀 하다가 돈을 다 날리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 말을 들었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마침 집 처분한 돈도 있었으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말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돈이 없으니 앞으로 저희랑 쭉 사셔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단다. 황당해서 제대로 된 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사고가 정지된 기분이었어요. 시모의 말론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정말 시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 안정을 찾고자 저희에게 왔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 시숙이 주식으로 큰 돈을 날리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시숙을 도와주게 된 것이었죠. 시모의 마음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가운 건 아니었어요. 그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얼얼하게 아파지더라고요. 전 꼼짝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제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남편이 손이 발이 되게 빌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지금 당신 심정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아.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지. 그런데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건 당신도 이해할 거 아니야. 다른 직업도 아니고 의사인 형을 신용불량자 만들 수도 없고. 돈이야 형이 빨리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돈 마련될 때까지만 우리가 모시고 살자. 응? 평생 모시자는 말 아니야. 당신 말대로 2년이 20년 되지 않게 내가 형한테 빨리 갚으라고도 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 한 번만 돌려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게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아, 정말 미치겠어. 왜 진작 말을 안 한 거야? 왜 나한테 숨긴 거냐고.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어. 미안해.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나 잘 알아. 우리 엄마도 반성 많이 했고 앞으로 당신한테 괜한 트집 안 잡는다고 했어. 그동안은 엄마가 형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당신한테 알게 모르게 화풀이한 것 같으면서 많이 미안했어. 앞으로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나한테 약속도 했고 말이야. 그래, 아가.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생각지도 못한 장남이 그런 큰 사고를 치니까 내가 실망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 그렇게 짜증이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너한테 못난 모습 보였구나.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하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제 심정 같아서야 당연히 당장이라도 시모를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그렇다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시모를 당장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고 싶지는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그런 남편의 부모이니 그대로 시모를 내쫓고 마음 편히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길어졌고 그런 저를 보며 두 사람은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전 고민 끝에 결국 시모와 함께 살기로 했고 두 사람은 정말 저에게 고마워하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는 방으로 돌아왔고 남편 역시 저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진짜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어렵게 결정 내린 거야. 당신도 알지? 그럼. 그래서 당신한테 더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그러면 나하고 약속 한 가지 하자. 혹시나 어머님이랑 살면서 어머님 때문에 싸우게 되거나 어머님이 예전처럼 나한테 과한 요구, 과한 시집살이 시키는 날엔 바로 어머님 내보내기로. 그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당신이 나서서 내보내주기로 말이야. 알겠어. 당연하지. 그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뜻대로 다 할게. 그래. 그때 돼서 말 바뀌면 안 돼? 혹시나 당신 그때 돼서 말 바꾸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맹세할 수 있어. 고마워, 여보.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그렇게 전 시모와 계속 살게 되었고 이미 엎질러진 물, 될 수 있으면 시모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함께 살기로 했고 언제까지 얼굴을 붉히며 살 순 없으니까요. 시모 역시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생각보다 더 괜찮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겠다 기대도 하게 되었어요. 내심 잘한 결정이었다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사하는 거 어때? 이사? 무슨 이사? 당신 이 집 좋아했잖아. 교통편도 그렇고 상가도 많아서 살기 편하다고 말이야. 나는 좋은데 당신은 매번 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정원 있는 단독주택. 당신이 엄마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 그래서 알아보니까 2층으로 된 주택인데 계단으로 이어져 있긴 해도 1, 2층 다 주방도 따로 있어서 거의 따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더라고. 엄마는 1층에서 생활하고 우린 2층에서 생활하면 당신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정원에 예쁜 꽃도 심고 상추 같은 것도 심어서 고기에 싸먹기도 하고 말이야. 평소 정원 있는 주택에 사는 로망이 있었던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1층, 2층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면 저도 지금보단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그날도 집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간 날이었어요. 우리 집 전자키는 남편의 잦은 야근 때문에 잠금 해제 볼륨을 무금으로 설정해둔 상태였는데요. 그날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음에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제가 돌아왔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작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 집사람 비위 잘 맞추고 있지? 절대 잔소리도 하지 말고 기분 상하게도 하지 마. 알겠지? 알겠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겨우 참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집사람하고 잘 지내?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간 남편에게 툴툴댄 것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저를 위해 노력하는 줄도 모르고 그간 짜증을 부릴 때도 있었거든요. 전 내심 앞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며 다음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겠다니까. 그런데 이사하게 되면 그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거 확실하지? 지금처럼 걔 단독명의로 또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잘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 공동명의 해야지. 지금 집이야 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많이 보태줘서 하는 수 없이 집사람 명의로 한 거였고 지금 이사 가는 데는 내가 번 돈도 들어가니까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줄 거야. 잘 구슬리면 내 명의로도 해줄 수 있으니까 엄마도 집사람 기분 잘 맞춰주란 말이야. 괜히 기분 상하면 엄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기분 더 잘 맞춰야겠네. 그 집은 우리 아들 명의 되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네 집사람은 성질이 왜 그 모양이니? 어떻게 돼 내가 한마디도 안 지려고 그러는지. 내가 진짜 겨우 참고 있어. 내 말이. 그런데 어쩌겠어. 참아야지. 이사해서 명의 바꾸고 형까지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그래서 나도 참고 있지 않니? 우리 장남도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장남까지 들어오면 걔 또 난리 부리는 거 아니니? 그 꼴은 또 어떻게 보니? 명의도 다 바꿨을 텐데 난리 부리면 어때? 뭐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도 상관없어. 그동안 나도 집사람 성질 부리고 냉정하게 굴 때마다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이혼하면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니까 참은 거라고. 이사했는데 또 그러면 그냥 이혼해버릴 거야. 그래? 그러면 이사하면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모로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집에서 우리 아들들이랑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잘해주자. 우리 앞날을 위해. 신혼집을 마련할 당시 남편은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제가 모은 돈을 보태도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시댁은 형편이 되지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신 친정에서 도움을 주셔 무사히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물론 집 명의도 제 앞으로 했고요. 남편은 시모를 계속 모시고 싶기도 했고 만일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날 것을 대비해 이사를 하자고 한 것이었죠. 제가 평소 노래를 부르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며 명의를 변경하고 그 뒤론 편하게 시모를 모시고 살며 이혼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온다면 그냥 속 시원히 이혼을 해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유리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잘 대해주기를 강조 또 강조하고 있었고 전 배신감에 온몸을 떨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걷고 또 걸으며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제가 느낀 이 배신감과 절망을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은 태연스럽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리곤 준비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왔어? 마음에 드는 집 있었어? 괜찮은 곳이 있긴 한데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래도 당신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대출도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거기로 하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사 가는 집 명의는 내 명의로 하는 건 어때? 대출도 내야 하면 아무래도 직장 있는 내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공동 명의보단 내 명의가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는 남편과 그런 남편의 옆에서 아무 관심 없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모.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피곤한 척 얼굴을 쓸어내리며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거기 알아보니까 빨리 입주했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당신이 대출 먼저 받아서 계약금 넣고 잔금은 최대한 우리 집 사려는 사람이랑 날짜 맞춰보고 안 되면 이 집 담보대출하고 당신 대출 내고 해서 맞춰보자. 어때? 좋아, 알겠어.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말이죠. 당장이라도 환히 웃고 있는 두 사람에게 물이라도 끼얹고 싶었지만 제 기분 잠깐 풀자고 제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순 없는 일이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이삿 날이 다가왔고 분주한 분위기에서 제 복수는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이삿짐 차를 타고 기다렸고 전 그 뒤를 따라가기로 했었죠. 하지만 전 그 뒤를 따르지 않고 예약해뒀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아침부터 뒤집었었던 먼지를 씻어내고 나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왜 안 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잔금 안 넣었어?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와서 열쇠 못 준다고 해서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이삿짐 직원들은 바쁜데 언제 옮기면 되냐고 난리고. 부동산 직원은 왜 입금 안 되냐고 난리고.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긴 큰일 난 일이지. 큰일이라니? 나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갑자기 이사한 이유가 집 명의 당신 명의로 하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였다며? 나랑 이혼하고 그 넓고 좋은 집에서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당신 형까지 당신 식구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라며.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배신감에 치가 다 떨리더라. 여보, 그게 아니라 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생기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도 내 살 길 만들어 놓으려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야.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이혼해? 난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 글쎄, 난 앞에서 하는 말보다 뒤에서 하는 말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들어보니 당신 엄마는 이사하고 집만 당신 명의로 되기만 하면 나를 쥐잡듯이 잡을 요량이고 당신은 그걸 말릴 생각도 없어 보였으니 우리한테 남은 건 이혼뿐이지 않았을까? 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테고 당신은 알겠다 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랬다면 난 그냥 바보같이 맨몸으로 그 집을 나왔겠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바라던 대로 말이야. 아니야, 여보. 절대로 아니야. 다 당신 오해라고.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 와서 내가 자세히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이리로 와. 아니,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있어. 아니, 올 필요 없어. 당신은 이삿짐 정리해야지. 여보,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짐도 다 싸서 왔고 이미 계약금도 넣었어. 아무리 오해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일단 잔금부터 넣어. 넣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여기 당신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잔금부터 좀 해결해줘. 응? 남편은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의 말들을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애걸복걸하던 남편은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런 식은 아니라니까. 당신 하나 때문에 이게 뭐야. 진짜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래?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다 해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넣어. 잔금 당장 넣지 않으면 내가 당신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여기에 들어간 계약금이 얼만데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당신 말대로 난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건데 당신이 날 어쩔 거냐고. 이혼?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잔금은 알아서 처리해. 어차피 나 빼고 네 가족들이랑 살 집이었으면서 내 돈을 바라는 건 너무 파렴치한 생각 아니야? 어떻게 된 인간이 그런 계산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내 귀를 의심했지 뭐야. 어쨌든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내가 살지도 않을 집에 잔금까지 내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처리해.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처리해. 계약금도 다 대출 내서 낸 건데. 이혼할 마당에 내가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해? 대출을 더 내든 계약금을 포기하든 둘 중에 결정해서 해결하면 되겠네. 야, 너 진짜 미쳤어? 어디 많이 아파? 아니, 당신 지금 많이 아파. 당장 나랑 병원 가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딘지 말해. 지금 어디냐고. 미친 건 당신이거든? 난 더는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이럴 시간에 당신 상황이나 빨리 해결해. 이럴 시간 있어? 해결하려고 당신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여보, 제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오해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도 없고 엄마가 당신 괴롭히는 거 그냥 두고 볼 생각도 없었어.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그 장단에 맞춘 것 뿐이야. 그래, 당신이 엄마랑 살기 싫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엄마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여기 무사히 잔금 치르고 우리 둘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자고, 응? 그러니까 제발 지금 어딘지 말해줘. 아니, 당신 혼자 있고 싶으면 며칠이든 혼자 있어도 되니까 잔금만 좀 해결해 주라, 응? 남편은 이랬다 저랬다 하며 저에게 화를 냈다가 설득했다가 아주 난리를 부리고 있더군요. 완전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남편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자 득될 것도 없을 뿐더러 괜한 시간 낭비라 생각되었어요. 이미 복수는 충분했고 그들에게 제가 느낀 감정을 곡절로 돌려줬으니 이쯤 하면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야, 잘 들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난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뭘 바라지도 마.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법원에서 보자. 아, 나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잘 준비해서 법원에서 보자. 형편되면 변호사 선임도 좀 하고 말이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지내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시숙과 나눈 대화를 미리 확보해 놓았던 터라 수월하게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전 남편은 결국 대출까지 받아 넣었던 계약금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전 시모와 본인의 위자료를 내느라 더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거지가 된 두 사람은 전 시숙의 좁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그나마 그 집에서 직업이라도 좋던 전 시숙도 병원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주식에 제대로 빠져버린 전 시숙은 그 큰돈을 날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식을 하다 진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그 좁은 집에서 빚쟁이가 되어버린 채 옹기종기 잘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요즘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조용한 시골에 내려와 결혼을 하며 그만두었던 간호사 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때론 싸우신 음식들을 먹으며 지내는 것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요즘이에요. 감사하게도 저를 예쁘게 봐주신 어르신들께서 자꾸만 누굴 소개해 주신다고도 하는데 전 연애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는 상태예요. 그저 저만 생각하고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생활이 너무 즐겁고 만족스러워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네요. 앞으로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이 생활을 좀 더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긴 사연 함께 해주셔 감사하는 말을 전하며 저는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